네, 안녕하세요. 비건 레시피. 오늘은 비건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이 되시면 먹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빵인데, 일반 빵집에서 비건 빵을 팔지도 않고 보통 우유나 버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건 식빵을 파는데 가더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좀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물, 그리고 즉석 드라이 효모, 인스턴트 드라이 효모랑 그리고 설탕이나 메이플 시럽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햄프시드랑 치아시드 그리고 플렉시드인데 이건 옵션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건포도랑 크랜베리도 마찬가지고요.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 메이플 시럽은 필수고, 그리고 씨앗이랑 건포도 같은 것들은 부수 재료로 그냥 알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한 40도 좀 안 되게 데워주세요. 이게 데워야 그 발효가 잘 돼요. 일단 물이랑 그 이스트 넣어주시고 메이플 시럽도 일단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뭐 랩을 씌워주시거나 밀봉을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스트가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서 발효가 좀 됐죠? 이거랑 재료를 다 섞어줄 겁니다. 여기에 밀가루 넣으시고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효모 밥이 설탕이나 이 메이플 시럽 같은 단 건데, 이 소금이랑 효모랑은 서로 삼각이니까 먼저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스트물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 손으로 하시면 다 달라붙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주걱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질척질척한 상태가 정상이에요. 이게 수분을 더 넣어서 더 질척질척한 게 만들었을 때 더 수분이 많아서 부드럽긴 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다른 아까 씨앗이랑 건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넣고 빵틀에 붓고서는 바로 부풀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구우셔도 되는데, 이 발효를 여러 번 할수록 맛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숙성을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부풀려서 하면은 뭐 저온 숙성이라서 더 맛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1차 발효하고 나머지 재료랑 섞고서는 2차 발효를 하고서는 굽도록 하겠습니다. 랩에 쌓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밀봉통에다가 넣으시고 부풀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물에다가 해야지 잘 부풉니다. 네, 한 3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있다가 보겠습니다. 네, 빵이 많이 부풀었죠? 네, 이거는 24시간 정도 동안 그 냉장고에 숙성시킨 거예요. 이게 흰 밀가루로 한 거고, 이게 통밀가루로 한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씨앗 있죠? 치아시드랑 플렉시드랑 햄프시드 그리고 건크랜베리, 건포도를 넣고서는 다시 반죽을 할게요. 네, 통밀가루 됐고요. 흰밀가루 반죽은 영양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역시 확실히 흰밀가루가 훨씬 부드럽네요. 맛도 흰밀가루로 하는 게 더 쫀득해요. 영양분은 없어도 맛은 훨씬 있습니다. 더 쫀득하고 더 푹신푹신하고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을 유산지로 두 군데로 나눴거든요. 여기다 하나하나씩 부어보도록 할게요. 잘 부어야 되는데, 흰밀가루 부었고요. 이 통밀로 할 때는 다음부터 물을 좀 더 부어줘야겠어요. 그럼 더 부드럽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두 개를 비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걸 이제 그 밀봉해서 따뜻한 곳에 두세요. 발효기가 있으면 좋은데 발효기가 없으니까 뭐 그 이불 밑이나 그 따뜻한 곳 있죠. 뭐 그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두시면은 잘 이렇게 부풀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잘 넣어서 밀봉하고 따뜻한 곳에 둔 다음에 그 한 40분 있다 볼까요? 보고서는 많이 부풀었으면 그냥 구우면 되거든요. 이게 2시간 정도 발효한 거거든요. 이 냉장고에서 꺼낸 이 반죽을 발효시키려면 온도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죽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반죽도 다 따뜻해질 정도로 아주 따뜻한 곳에 넣어놔야 돼요. 그냥 뜨거운 물 붓고 반죽했을 때처럼 발효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따뜻한 곳에 반죽이 모두 따뜻해지도록 놔야 이렇게 발효가 잘 됩니다. 너무 잘 됐네요.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한 30분 돌렸습니다. 한 30분 돌렸는데 다 구워졌는지 어떻게 하냐, 한번 찔러보세요. 찔러서 요 반죽이 끈적한 게 묻어 나오면 더 구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묻어 나왔거든요. 더 구워보도록 하죠. 네, 안쪽이 너무 안 익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구워봤어요.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다 식었으니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자를까요? 통밀 먼저 잘라볼게요. 잘 됐네요. 네, 다 잘라봤고요. 단면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흰밀가루가 좀 더 구멍이 좀 크게 많이 생긴 모양새예요. 그리고 맛도 맛있네요. 맛도 흰밀가루 먹는 게 더 쫀득합니다. 그리고 휴지 안 시키고 24시간 동안 냉장고에 저온 숙성 안 하고 그냥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쫀득하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빵은 완성이 됐고요. 좀 더 식은 다음에 잘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따뜻할 때 잘라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네요. 네, 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빵을 3가지를 만들어 봤죠. 흰밀가루로 24시간 숙성시킨 거랑, 그리고 통밀가루 24시간 숙성시킨 거, 그리고 통밀가루로 그냥 바로 만든 걸 이렇게 3개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24시간 숙성시킨 게 훨씬 쫀득하고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흰밀가루가 더 맛있고요. 물론 영양분은 통밀가루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빵을 만들어 봤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저는 뭐 베이커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든 건데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시고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레시피도 있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간단하고 좋은 레시피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